화내지 않고 품위 있게 내 할 말 다하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말은 언제 나올까? 흔히들 감정이 격해진 순간이라고 말한다. 그땐 나도 너무 흥분해서 말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수년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걸. 상대의 감정은 물론 내 품격까지 함께 무너지는 말. 참고 싶었지만 참지 못했던 순간. 그런데 반대로 말이다. 그 격한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침착하게 말의 온도를 유지한 채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멋있어 보이지 않던가? 그 사람은 분명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는 아마 속으로 뜨겁게 끓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분노에 말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그는 화내지 않고도 자기 생각을 다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게 만들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든 단 하나의 방법.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 왜 우리는 화가 날까?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부정당할 때, 나를 얕잡아보는 태도를 마주했을 때, 감정은 튀어오른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분노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방어 본능이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어른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행동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올라올 때 그대로 말로 터뜨린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쉬운 방식은 늘 후회를 남긴다. 이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화내지 않으면 진다고 느끼게 됐다. 크게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세게 말하지 않으면 밀릴 것 같은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목소리를 키운다. 말을 자르고 감정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상대에게 짜증이나 불편함만으로 남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말을 왜 하는가?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함 아닌가? 그럼 상대가 듣게 만들어야 하는 게 우선이다. 소리를 지르면 귀를 막지만 조용히 말하면 귀를 기울이게 된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 결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3. 그들이 쓰는 단 하나의 기술. 화내지 않고 상대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질문을 한다. 그냥 질문이 아니다. 상대를 조용히 멈추게 만들고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당신을 공개석상에서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감정적으로 받아친다면 당신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자. 혹시 그 말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말투는 단정하고 차분하게, 표정은 무표정에 가깝게. 이 질문은 공격이 아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다. 상대가 당황하고 멈춘다. 왜냐하면 그 말 뒤에 자신의 감정이나 의도가 뾰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4. 질문은 방패이자 칼이다. 질문은 방어를 위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조용한 반격이 된다. 그 말을 하신 배경이 궁금하네요. 혹시 제가 뭘 놓친 게 있을까요? 그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문장들은 상대에게 나는 지금 침착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나는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당신은 그 상황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온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 우리는 오랫동안 센 사람의 정의를 오해해왔다. 목소리가 크고 표현이 강하고 기싸움에 능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끌리는 건 오히려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감정도 못 다스리면서 남을 설득하겠다는 건 기본을 빼고 채스를 두겠다는 것과 같다. 6. 감정이 올라올 때 침묵하라. 화가 날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하고 싶어진다. 그 반응을 말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보여주고 싶어진다. 그 순간 조용히 호흡을 내쉬는 사람, 말 대신 질문을 꺼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쏟아낸 말보다 상대가 조용히 던진 한마디에 더 오래 상처받기 때문이다. 7. 진짜 설득은 침착함에서 나온다. 상대를 움직이는 건 감정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그게 설득의 시작이다. 당신이 침착하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차분하게 질문하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부터 상대의 감정 곡선도 서서히 낮아진다. 그 다음에 당신이 말하는 논리가 비로소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8. 사례 하나. 직장 회의에서 벌어진 일. 어느 회의 자리였다. 한 직원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좀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닌가요? 회의장이 얼어붙었다. 보통이었다면 팀장이 말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하지만 그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느끼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말해주시겠어요? 그 한 문장으로 공격적인 분위기는 꺾였다. 상대는 스스로 정리해 말했고 회의는 다시 차분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모두가 그 팀장의 태도를 진짜 리더십이라 느꼈다. 9. 나도 쓸 수 있는 문장들. 지금부터 당장 쓸 수 있는 품격 있는 대화용 질문 문장을 몇 가지 소개할게. 그 말은 어떤 의미로 하신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판단은 어떤 기준에 근거한 건가요? 혹시 제 관점을 들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문장들을 기억해두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씩 꺼내보자.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것이다. 10. 마무리하며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누군가 당신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은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알아. 그 사람과 대화하면 이상하게 편안해. 이런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화를 낼 상황에서 질문을 던져보자. 그 단 한 가지 방법이 당신의 말에 힘을 주고 당신의 삶에 품격을 더해줄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통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품위 있게 말하는 법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